혹시 이런 관계 속에 놓여 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내 탓이 되고 대화를 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진실이 왜곡되고 나 자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침묵의 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말을 거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세상에는 거대한 충격파가 전달됩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 대한 통제, 특히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모든 반응, 그것이 방어적인 말이든 감정적인 호소이든 심지어 논리적인 반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침묵을 선택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중대한 신호이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 상실감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야기의 흐름이나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 것을 병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격렬한 논쟁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그들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관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조종할 수 없는 유일한 메시지이며 그들 스스로 닫지 않은 굳게 닫힌 문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래 소통의 시작과 끝을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대화를 멈추기로 선택함으로써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는 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자율성을 당신이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 행위는 단순히 무례한 것을 넘어선 정면으로 맞서는 반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라는 한 인격체를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배하며 느꼈던 그 짜릿한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지배라는 익숙한 무기 없이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이 통제력 상실의 위협은 그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강박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내죠. 당신이 혹시 그들의 조종수를 깨달았을까봐, 혹은 더 나아가 자신 없이도 잘 살아갈까 봐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깊은 곳에는 과대포장으로 가려진 지독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무시와 침묵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환상의 구멍을 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스스로 믿고 있던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나르시시즘의 정도나 감정 조절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감정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냉혈한, 무정한 사람, 심지어 유독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릴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스스로를 빌현의 주인공, 즉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죠. 심지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초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 역시 당신이 침묵을 깨는지 시험하기 위한 또 다른 고도의 전략일 뿐입니다. 그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도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우리 공동의 친구에게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다시 그들의 굴레 속으로 끌어들여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즐겨 사용하던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비난의 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을 차단해버렸고 그 사실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또한 침묵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평생을 피해왔던 일, 즉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 앉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당신의 끊임없는 인정, 반응, 감정 노동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고요한 순간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적 공허라는 현실이 스며들면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말싸움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공간,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를 멈췄을 때 이것이 단순히 자기 방어적 행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통제당하거나 조종당하거나 감정적으로 착취당하지 않겠다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치겠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소음보다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힘은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다시 거미줄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련의 교묘한 전술을 개시합니다. 이것은 화해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먹여 살리던 대상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다시 엮기 위한 심리적 속임수가 가득 담긴 도구 상자를 재빨리 꺼내듭니다. 이 전술들은 처음에는 미묘하고 무해하거나 심지어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 뿌리는 기만과 이기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조종술은 바로 러브 바밍입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가 다시 매력적이고 세심하며 다정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변화를 약속하며 칭찬과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미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린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감정적 애착을 자극하여 다시 그들의 굴레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러브 바밍이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종종 죄책감 심기로 방향을 틉니다.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 당신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결국 우리 관계를 포기하는 건 당신이야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과장된 말들은 당신이 그들의 고통이나 관계의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스스로 설정한 경계를 의심하고 도덕적 의무감으로 다시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종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미안해하면
다시 말을 걸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죄책감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권력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일 뿐입니다. 또 다른 그들의 단골 전략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그들은 역사를 새로 쓰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이 사실은 학대가 아니었다고,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혹은 당신이 그들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항상 이를 그런 식으로 꼬아서 받아들이더라 와 같은 말을 던지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뒤흔들고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문제가 자신들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에 있었다고 당신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당신을 다시 수능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먹히지 않으면 그들은 위협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묘하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이죠. 당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폭로하겠다거나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겠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힘들게 만들겠다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를 무시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같이 모호하고 불길한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위협은 협박과 공포를 통해 당신을 굴복시키려는 것이지 실제로 실행하려는 의지보다는 그 두려움만으로 당신이 다시 소통하게 만들려는 얕은 수입니다. 매력이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강압으로 돌아섭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바로 피해자 행세입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상처 입은 당사자인 척하며 당신이 자신을 버렸거나 배신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틉니다. 이는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당신을 지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울고 애원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진 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다시 낚아채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치유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전술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상호 연결이 아닌 권력 교환으로 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상황을 쉽게 조종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모든 속임수를 동원하여 당신의 감정, 시간, 에너지에 다시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당신의 경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교묘한 움직임은 당신의 침묵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말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응답을 거부함으로써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스미어 캠페인, 즉 당신에 대한 험담과 비방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당신을 벌하고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계산된 전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미지와 평판의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매력적이거나 성공했거나 심지어는 희생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짓된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면, 특히 감정적, 심리적 학대를 겪은 후에 침묵을 선택하면 당신은 그 이미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거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이야기를 왜곡하고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그들은 주변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당신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자신들은 합리적인 사람처럼 당신은 비이성적이거나 앙심을 품은 사람처럼 보이게 상황을 조작합니다. 이는 매우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초기에 서사를 장악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침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리며 만약 당신이 언젠가 입을 열더라도 회의나 비판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비방전이 매우 미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연락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마 무슨 힘든 일을 겪고 있나 봐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언어는 그들을 공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당신을 불안정하거나 과도하게 감정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또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한 피해자이자 순교자로 보이게 하는 무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공격적인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학대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교활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잔인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격살인이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의 편을 믿지 않도록 당신의 신뢰도를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특히 당신이 공동의 친구나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심지어 공격받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신 위에 또 다른 배신이 겹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깨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그들은 수치심과 혼란을 통해 당신을 다시 그 유독한 관계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이 비방전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그것이 얼마나 계산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처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을 잃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대중 앞에서 쓰고 있는 가면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공개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당신의 일관된 행동, 성장,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게 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에조차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갈망하는 드라마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안정감이 결합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그 비방전을 해체시키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결국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당신이 맞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모든 것들 위로 초연히 일어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를 멈추면 당신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당신의 관심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인정과 찬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반응, 존재감을 거울 삼아 자신의 우월성과 통제력이라는 환상을 강화하며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은 거울 없이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거울 없이는 그들이 공들여 만든 거짓된 자아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와 관심의 부재는 그들에게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존재의 소멸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 이상이며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자아는 가면입니다. 그것은 과장, 거짓말, 조종, 그리고 이미지 관리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내면의 공허함과 자기 혐오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 탈출구를 막아버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과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장소입니다. 당신 없이 나르시시스트는 덜 중요하고 덜 강력하며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심지어 당신이 떠나서 기쁘다고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또 다른 가면일 뿐입니다. 내면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학대, 조종, 배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그것은 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변덕스럽거나 심지어 자멸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커져가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분노를 터뜨리거나 피해자 모드로 들어가 누구에게든 동정을 구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을 비춰줄 누군가 없이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공포, 환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진실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비난을 흡수하거나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지 않게 되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외부인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매력은 닳아 없어지고 조종은 더욱 투명해집니다. 당신 없이 환상을 유지하려고 애쓸수록 더 많은 균열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침묵은 스포트라이트가 되어 그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침묵할 때 나르시시스트가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가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세상이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단둘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를 멈추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극에 막을 내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그 진실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을 때 그들의 가장 예측 가능한 움직임 중 하나는 당신을 대체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척하거나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찾았다고 떠벌리며 빠르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진정한 관계나 정서적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를 분산시키고 손상된 자존심을 관리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 찬사,
관심이라는 공급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 공급을 끊으면 그들은 성찰하거나 치유할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대신 가능한 한 빨리 다음 공급원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생존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 종종 대체자 또는 새로운 공급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보통 조종하기 더 쉬운 사람, 아직 가면 뒤의 진실을 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새로운 사람에게 매력을 쏟아붓고 이상화하고 평가절하하고 버리는 사이클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새로운 공급원을 당신 앞에서 과시하며 당신이 질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후회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거나 공동의 친구들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여 침묵을 깨고 다시 관계에 얽히게 하며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공급원은 단순히 인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탈출을 벌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매우 다릅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여전히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공급원을 당신과 비교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당신에게 연락하여 여전히 당신에 대한 감정적 통제력이 있는지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건강한 방식으로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는 것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공급원도 나르시시스트에 가면 균열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력은 사라지고 조종이 시작되며 독성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새로운 사람을 찾았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동일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단호하게 연락을 차단하는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치유되었거나 행복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을 대체하는 것은 당신의 영향을 지우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그들의 사이클을 너무나 강력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당신이 남긴 구멍을 급하게 메워야 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다른 곳에서 그 역학을 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잃은 것은 단순한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거부한 한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종당하는 것에 지쳤다면 당신의 힘을 되찾으십시오. 침묵을 지키고 강인하게 버티며 결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되찾는